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AI 지식재산. 지난 시간에 세계 최초의 로봇 호텔, AI 로봇 호텔, 헨나 호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헨나 호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헨나 호텔 AI 로봇 실험 장소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헨나 호텔의 시사점, AI 시대를 맞이한 데 있어서의 시사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헨나 호텔이 1호점이 있었던 이 하우스텐 보스는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예, 사유지. 사유지? 왜 갑자기 사유지를 강조하지 싶으실 건데, 이 사유지를 보유한 HIS 홀딩스가 이 사유지 하우스텐 보스도 운영을 하고 헨나 호텔도 운영하고 헨나 호텔에 공급됐던 로봇들 만드는 회사인 해피로봇, 헨나 호텔을 사용하는 로봇 개발 생산했던 것도 공교롭게도 이 HIS 홀딩스라는 회사가 모두 다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유지, 왜 사유지가 중요하냐? 행정기관의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봇 활보, 드론 비행. 하우스텐 보스는 연간 280만 명, 엄청난 숫자죠. 2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의 로봇, 드론으로 AI 관련 다양한 실험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유지에서의 엄청난 데이터 학습을 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서의 테스트를 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로봇 AI 딥러닝. 결국은 데이터, 경험 데이터가 얼마나 쌓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있어서 AI 로봇 실험 장소로서 이 헨나 호텔 굉장히 유용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로봇의 딥러닝을 위해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이제 대개 산업 현장에서 실사용되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AI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시를 하면 이 실사용 데이터가 쌓이는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쌓이고 나서 출시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한번 되겠죠. 이때부터 사실 좀 쓸만해진다, 현실성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데, 헨나 호텔에서 그게 가능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신제품, 신규 플랫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구 모델에서의 얻은 빅데이터 적용의 한계성이 명확합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신규 기능들을 위한 환경이나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 이후에 다시 실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가 쌓여야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다, 조건이다. 대개 이제 신규 로봇 파일럿 테스트 장소는 공장 아니면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쌓았는데, 실사용 데이터를 쌓는데 좀 한계가 있다, 거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연구소에서 파일럿하고 산업 현장 적용 시에 추가 파일럿 기간이 이제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규제, 뭐 다니시다 보면은 요런 팻말 요즘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좀 많이 보시게 될 건데, AI 로봇 실험 장소가 필요한데 규제가 심해요. 특히 드론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드론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에 대한 규제가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 네 개 나라에 대해서 이게 특히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 일부 지역 공항, 뭐 원전 있는 곳, 그다음에 휴전선 일대, 이런 쪽은 일체 드론을 날릴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기체에 대한 신고 등록에 대한 또 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 또는 이제 12km 초과하는 거는 등록을 해야 된다. 드론도 자동차 등록하듯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활용 사업 범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제한 없다라고는 하는데, 국민의 안전 안보에 위해를 주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멋진 영상 같은 거 찍는 것도 많이 하는데 좀 제약이 있다. 그리고 많이 날려봐야지 아무래도 이제 실험 데이터가 쌓이면서 더 좋은 AI 드론이 나올 건데, 이런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헨나 호텔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헨나 호텔에 있는 이제 하우스텐 보스는 엄청 넓은 사유지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렸는데 하우스텐 보스는 이제 해피로보 외에 다른 회사들에게도 실험 장소로서 이곳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텐 보스라는 땅이 이만큼 넓고 헨나 호텔도 사유지고 이곳에 이제 공급하는 이 공급사들도 다 이제 같은 회사, 같은 그룹사에서 계열사에서 이제 개발 생산을 하고 있고 해피로버와 공동 개발은 물론 이제 헨나 호텔을 임상 실험 장소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헨나 호텔 운영에는 또 동경대 생산기술연구소, 카시마 건설, 하우스텐보스 기술센터 등이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사회는 규제가 심해서 로봇 AI 관련 실험 시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하우스텐보스는 그런 점에서의 실험 장소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AI 파일럿을 이제 이상적으로 실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헨나 호텔이라는 이제 실제로 로봇이 활용되는 장소에서 사용될 신제품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제 파일럿하면서 딥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수성 이게 굉장히 좀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품질 이것도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제품 이제 개발 완료 후에는 추가적으로 파일럿을 진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이나 적응 기간도 사실 다른 것보다 훨씬 이제 불필요했다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이미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로봇 AI 개발 및 활용 진행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로봇 호텔 주는 시사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사유지 중요하다. 이런 뭐 빅데이터를 쌓아야지 좋은 제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잘 활용했을 때 주는 시사점 첫 번째가 인건비 절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헨나 호텔이 주는 이제 시사점 로봇의 효율성, 영업 이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 호텔업 통상 이제 영업 이익률은 보통 30% 수준인데 헨나 호텔은 60% 수준. 두 배를 했다는 점에서 사람보다는 로봇 쓰는 게 훨씬 인건비 절감 확실히 좋더라. 보여줬습니다. 로봇이나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비용 절감 효과가 2배 이상 높다라는 평가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가속도를 박차게 됐고요. 2015년도 개업 당시에 82대였습니다. 꼴랑 82대였는데 뭐 2017년 8월 기준으로 233대. 그리고 2015년 일하는 사람이 30명이었는데 5명으로 뚝 감소하게 되고 사람 대신에 로봇으로 이제 모든 걸 다 대체하게 됐고 생산성 측면에서 이제 4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 규모 확대도 개업 당시 객실 수가 72개였는데 144개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연간 매출액 또한 8억엔 수준에서 5억엔이 영업이익이다. 이거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준다. 이런 산업을 좀 많이 우리가 좀 본받아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체험 공간이라는 측면이 이제 이 로봇 호텔, 헨나 호텔이 굉장히 주는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고 헨나 호텔은 이제 AI 로봇이 일상화되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리얼리티한 장소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AI 탑재된 로봇이 운영하는 호텔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제공한다는 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감사의 대상도 이제 미래에서는 로봇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인간의 행위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일본 사람들이 또 인사 같은 거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로봇 셰프가 음식을 만든 레스토랑이 이제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 로봇 셰프가 만드는 커피숍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쇼츠 영상에도 착즙 주스, 오렌지 착즙 주스를 만드는 로봇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사점, 인간과 로봇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헨나 호텔이 이제 출범 당시부터 5성급 호텔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AI가 탑재된
로봇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출발을 했고 그 HIS 홀딩스 회장 이제 사와다 히데오는 3.5성급 호텔이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점점 고도화가 되어 가겠죠. 그리고 4성급 이상 호텔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남다른 서비스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로봇은 인간의 서비스 품질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5성급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가까운 미래 일상 속에서는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 체험 장소로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헨나 호텔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이제 헨나 호텔 명동에 방문했던 경험을 저희 아이들과 이제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시사점은 데이터 이코노미, 캐시리스 사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금 옛날에 많이 들고 다니는데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최근 카페만 가더라도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가 증가하고 있어요. 뭐 현금 안 받는, 현금 없는 버스도 이미 있고, 헨나 호텔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전부 예약이 이루어지고 숙박비도 전부 신용카드나 이제 모바일페이, 간편 결제 이런 걸로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물 뭐 이제 현금을 주고받는 이런 일이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다. 향후 이제 미래 가까운 미래 모습이 이럴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헨나 호텔이 주는 시사점, 헨나 호텔이 주는 시사점 그리고 이제 헨나 호텔의 가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